자, 이어서 연결고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의 송태현 과장 자리하셨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연결고리 주제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미국의 고용 서프라이즈. 오늘 장중 내내 이 얘기 계속 나오면서 움직일 것 같은데요. 통화 긴축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오히려 부담되는 요인을 좀 더 자극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계속 다뤄졌을 건데 네. 이 미국의 고용 지표가 워낙 좋게 나오다 보니까 맞아요. 이렇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판을 짜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러한 이제 이 의견이 이제 나올 정도로 상당히 좋았었고, 그렇게 네. 되면 차라리 9월 달에 75bp를 단행을 하고 나서 네.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죽여놓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러한 이제 이 우려감이 더욱더 많아졌던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훨씬 더 괜찮은 시장의 흐름이 나왔었고요. 다우 같은 경우는 플러스로 마감이 될 정도로 네. 그 정도로 괜찮은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지표부터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네. 미국의 노동부가 발표한 이제 7월 비농업 고용 지표를 보게 되면은 40만 명에서 전월 달 한 40만 명 정도 됐었거든요. 네네. 이번에 이제 52만 8천 명 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서 넘겼네요, 50만.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된 부분이었었고, 네. 컨센서스 대비 2배 이상 증가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경기 침체는 아직 오지 않는구나라고 이제 그렇죠. 사람들이 네. 생각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었고요. 거니까요. 이제 월가에서는 이 프린시플 글로벌 인베스터스에서는 네. 이 긍정적인 소식이긴 하지만 예. 이 시장은 오늘 숫자가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이 더 크게 남아있다는 것을 시기적절하게 상기시켜준 것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그렇군요. 예. 이 BMO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매파적인 야망에 부합하는 견조한 수치이다라고 이야기를 올리기 하게 좋다. 되고, 약간 이런 네, 거죠. 네. 이 만약에 FMC 회의가 내일이라면 네. 75bp 인상이 최소의 저항선이 됐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은 75bp 관련돼서 상당히 이 인상의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그쵸. 보시면 네. 될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연준 이사 같은 경우에는 8월 5일 날 나온 이 코멘트는 아니었지만 네. 8월 6일 날 보게 되면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가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수치로 억제될 때까지 네. 지난 FOMC 회의 때와 같은 인상폭이 다음 회의에도 나와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 매파 발언이군요. 아무래도 75bp 네. 관련돼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바로 튀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10년물 금리가 일단 16bp 정도 이제 이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네. 2.839를 기록을 하게 되고요. 2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 3.242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더 넓어졌네요, 스프레드가. 스프레드가 더 넓어지게 되면서 사실 이런 금리 스프레드가 그 이전에도 한번 역전이 된 적이 있었었는데 맞아요. 네. 그게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번에는 이 길게 가는 것도 문제지만 폭도 계속적으로 넓어지고 있다는 것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을 이 부분에서는 또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CME 패드워치를 보게 되면은 9월 달에 이제 FOMC 75bp 인상 확률이 원래 34%까지 낮았었는데 네. 이것이 68%까지도 다시 한 번 더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응하는군요. 이제 더욱더 중요해지게 된 거는 이번 주 10일에 발표를 하게 되는 7월 이 CPI가 훨씬 더 중요해지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네. 고용지표가 잘 나온 만큼 만약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찍지 못하게 되면은 네. 연준은 다시 한 번 더 75bp 혹은 100bp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CPI까지 이번 주에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종목 얘기를 좀 가지고 오셨는데요. 우선은 테슬라로 시작해 볼까요? 네, 테슬라가 많이 빠졌어요. 그러게요. 한 6.6% 정도 하락이 나왔었는데, 사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이 주식 분할 네. 때문에 기대를 좀 많이 했었던 부분이 있으셨을 오르기도 텐데, 했고요. 네,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올랐던 부분도 있었었는데, 네. 어쨌거나 조금 큰 음봉이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지난주 금요일날 6%가 넘게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던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앨런 머스크가 이제
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2030년도에 연간 2천만 대의 차량을 생산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많이도 만드네요. 그런데 이제 이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12개의 공장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독일 공장을 이제 이 건설할 때 있어서 50억 달러에서 70억 달러 규모로 비용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12개면은 얼마예요? 여기에 600억 달러에서 800억 달러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도 필요하네요. 그러한 이제 비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충당을 하게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이 부담감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사이버 트럭 관련돼서도 2019년도부터 사이버 트럭에 대한 이런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게 나왔었는데 네. 이게 계속적으로 연기가 되게 되면서 테슬라 뭐 이야기는 생산을 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요원한 거 아닌가라는 이러한 이제 우려감도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사이버 트럭이 2023년도에 이 생산이 시작될 전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아직까지도 가격 정책이 불투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그 사이버 트럭을 보여준 지가 벌써 한 3, 4년 전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생산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군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영향도 좀 클 것으로 보십니까? 아무래도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오늘 차익에 대한 물량이 조금 나올 수도 차익이요.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 전까지는 국내에서 반도체를 대안할 수 없다는 부분, 반도체가 워낙 실적에 대한 문제가 많았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안적인 측면으로 2차 전지가 상당히 많이 이제 부각을 받았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고 예. 그런데 테슬라를 비롯해서 생산에 대한 부분이 조금의 우려감이 나왔다는 점에서 일부 차익 물량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지난 금요일 보게 되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폭으로 더욱더 올라갔던 부분도 있었었잖아요. 그랬죠. 네. 그런 부분에서도 일부는 차익 물량으로서 오늘은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에 이어서 이제 다른 종목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또 급등했던 게 리프트입니다. 우버 때도 좀 약간 좀 나아졌다라는 걸 들었던 것 같은데 리프트도 괜찮았네요. 리프트 같은 경우에도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이 잘 나왔기 때문에 실적에 반응을 하게 되면서 큰 폭의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매출액이라든지 아니면 EPS 같은 경우에도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를 하게 되면서 좋은 흐름이 나오게 됐습니다. 네네. 웨드부시에서는 2분기 실적 호조하고 향후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제시를 리프트가 하게 됐는데 네. 이 리프트가 이러한 부분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이 비용 관리 강화에 따른 성과이다. 라고 좋은 평가를 내리게 되고요.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서 웨드부시 같은 경우에는 뭐 리프트를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도 있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약 바이오 쪽에서도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종목별로 이 등락이 굉장히 큽니다. 좀 자세히 들려주시죠. 제약 바이오 관련돼서는 그래도 종목별로 크기는 하지만 네. ETF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래도 계속적으로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미국의 바이오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견조하군요. 그리고 이제 화이자하고 글로벌 블러드 테라피틱스가 네. 합병에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네. 화이자는 물론 크게 움직이지 못했었지만 글로벌 블러드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한 33% 정도의 상승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50억 달러 관련돼서 인수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도가 나오게 됐고 네. 글로벌 블러드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설립된 희소성 치료제 개발업체인데 이것을 이제 화이자가 인수를 하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이제 이 많은 미국의 제약 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상 많은 돈을 벌게 되고 그쵸. 그에 따라서 지금 재무적으로나 아니면 현금성 자산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탄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뭐 다른 업체를 M&A를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좋은 신약 파이프라인을 사오게 되면서 네. 내가 성장성을 다시 한 번 더 가져가게 될 수 있는 그렇죠. 이러한 이제 이 부분을 많이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내에 있는 제약 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시 임상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되고 이에 따라서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국내에서도 이런 제약 바이오에 대한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좋았었기 때문에 오늘에도 그런 부분을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크게는 2차 전지 쪽에서는 차익을 얘기해 주셨고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좀 견조한 흐름이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제약 바이오 쪽에서 한번 종목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오늘의 종목 공개합니다. 네, NK맥스. 자,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좀 가볍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NK 세포 치료제라는 것을 통해서 네. 신약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희망이 있을 수 있네요. 예. 이제 이 항암 관련돼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알츠하이머 관련돼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뭐 핫한 파이프라인은 다 가지고 그러네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임상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중간중간 이제 결과에 대한 부분을 발표했던 부분이 있었었고, 네. 이번 이제 주말 동안에 이 세계 폐암학회에서도 임상 결과에 대한 내용을 발표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NKMX가 지금의 이 제약 바이오 관련돼서 자금력이 풍부하다는 점, 이런 점에서 라이센스 아웃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보게 되면은 이제 신규 임원진들의 선임에 있어서도 확실히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화이자 출신의 종양학 전문가 용벤을 네. 임상 고문으로 선임을 했다라는 이제 뉴스 보도가 나오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라이센스 인수합병 전문가인 질 제네를 최고 비즈니스 책임자로 선임을 이제 하게 되면서 네네. 어느 정도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아니면 M&A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NKMX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은 그러네요. 이런 이사 선임에서도 좀 잘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 셌죠? 강한 이제 흐름이 나오게 되면서 가격적으로는 살짝 부담스러울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네. 이 15,000원에서부터 지금 움직여서 18,000원 후반 정도에 있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는 가격적인 부담감도 아직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분할적인 관점에서 계속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얼마나 볼까요?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게 됐을 때는 일단은 이러한 이제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올라갈 때 세게 이제 올라가게 그렇죠. 예, 한 되잖아요. 방에 있죠. 예,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한 23,000원, 4,000원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약바이오 쪽에서 NK맥스 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NK맥스였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에 견주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라이센스, 합병, 그리고 학회에 대한 모멘텀들의 중심에 서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목표 주가 23,000원에서 24,000원 잡아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기분 좋게 시작하십시오. 고맙습니다.